이 동화는 사실 여러모로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일단 착한 사람이 안 나와. 보통의 동화가 대부분이 뭔가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권선징악 이렇게 아니, 그런 걸로 치면 나쁜 사람도 안 나와. 뭔가 이렇게 딱히 되게 대단히 착하고 대단히 나쁜 사람은 나오진 않는데 근데 이 주인공이 좀 나쁜 애 같아. 이건 그냥 제 기준인데 왜냐면 왜? 우리가 아까 부채를 주웠을 때 얘기했잖아요. 저게 빨간 부채를 붙이면 코가 길어지고 파란 부채를 붙이면 코가 줄어든다. 그랬을 때 저걸 어디다 써? 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잠깐만 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그렇게 발견했을 때 제일 먼저 들 수 있는 생각이 뭘지. 그러니까 진짜 나 같으면 이거 뭐 아무짝에 쓸모가 없네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좀 돈을 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뭐 남한테 해서 고쳐져 이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제가 광대라는 표현을 했던 것처럼 약간 마술 같은 그런 쇼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세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던질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뭐 돈을 벌어야지 했다고 그게 악한 뭐 그런 게 아니라 그쵸.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뭔가 이렇게 이거를 이용해서 돈을 벌 방법이 없을까라고 뭔가 고민을 한다거나. 그리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거는 이걸로 뭔가 콧대를 세우는 걸 해서 돈을 벌어볼까? 뭐 요 정도? 남의 우리 성형 수술을 해준다 뭐 이런 거? 이 정도지. 이걸로 누군가한테 가서 코를 길게 해서 이 사람이 고통받게 한 다음에 내가 이걸 치료해주면서 돈을 벌어야지. 이건 좀 흔하게 갈 수 있는 생각의 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애초에 뭔가 누군가를 공경에 처하게 한 다음에 내가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거기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얻겠다라는 이 생각이 바탕에 깔려있지 않으면 하기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대라던가 아니면 제가 생각했던 성형수술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쨌든 긍정적인 일을 해보겠다라는 거지 부정적인 걸 먼저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는 생각이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서 애초에 이 사람은 뭔가 잠깐만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 아닌 게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면 박정현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걸 받아들였을 때 이런 게 있구나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유튜브를 하게 될 것 같아요.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내 코가 길어지는 걸 그냥 보여주는 정도. 그게 약간 광대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매일 그냥 일상을 보여주고 슈퍼챗 받고 그런 정도로 만족할 것 같아요. 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코가 길어집니다. 막 이러면서 오늘은 뭐 한강에서 코가 길어집니다.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대구 갓바위 앞에서 코가 길어집니다. 뭐 이런 그렇죠. 그리고 지금 경상남도 남해군과 전라남도 여수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단 말이에요. 코로 다리를 놓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해보면은 경남에서 전남까지 이렇게 이으면서 뭔가 서로 이렇게 동서간의 화합을 이끈다든지 그런 걸 할 수 있었겠죠. 백두에서 한라까지. 좋죠. 백두산 갈 수 있잖아. 너무 좋죠. 달까지도 연결한다든지. 달은 안 될 것 같아. 옥황상제도 만나러 갔는데. 달은 지금 그분이 아직도 떨어지고 있는 걸 봐서는 달까지는 좀 아직 모르는 것 같아. 그렇군요. 일단 대기권 안에서만.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어렸을 때 들려주신 동화랑 되게 비슷한 동화가인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엄마한테 저도 그러고 보니까 이 전래 동화를 하다 보니까 생각났는데 엄마한테 뭐 계속 쫄랐던 것 같아요. 무슨 재밌는 얘기 좀 해달라.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어느 날 수박을 그 앞에 내용이 전 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수박을 따로 갔는지 뭐 했는지 수박을 안고 가다가 뚜박이 뭐야? 뚜박이요? 제가 워낙 좀 귀여움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혀 자르는 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코찔찔이잖아요. 코찔찔이. 진짜 이거는 옆에 없기 진짜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진짜 한 대 맞았습니다. 그래서 뚜박을 먹고 싶었지만 먹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수박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면서 굴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수박을 쫓아가게 된 거죠, 이렇게. 그랬는데, 계속 굴러가고 있어. 아직도 수박이 굴러가고 있어서 못 잡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엄마가. 그래서 이야기가 그렇게 마무리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한 3, 4년 정도 만에 다시 여쭤봐요, 엄마한테. 엄마, 그 수박 어떻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아직도 굴러가고 있지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지금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끝나지 않는 이 전래동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얘기를 마지막에 봤을 때 엄마가 해준 얘기가 딱 떠오르는데, 이것도 엄마가 쓴 건가? 아무튼. 아니,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어린이날 노래 있지 않습니까? 이 어린이날 노래가 맞나?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나가면 앞으로 어린이날 노래 아니에요? 아니 어린이날 왜 자꾸 걸어 나가야 돼? 이건 앞으로 그래요? 제목이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그래요? 어린이날 노래 아니에요? 네. 5월에 걷는 거 아니었습니까? 아무튼 그것도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오겠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괜찮다. 지금 그 수박은 이 세상 모든 이들을 만나고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수박은 온 세상이고 이 노래도 온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온 우주를 돌고 있는 거죠. 온 행성들과 이런 우주 천체들을 만나고 있겠네요, 그러면. 아니면 그 너머에 뭔가 4차원, 5차원 세상을 돌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부자가 코가 다 나았는데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에 대한 그런 좀 불신이 있다, 그죠? 근데 그것도 되게 이게 동화라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 얼마를 주겠다도 아니고 뭐 그 당시가 만약에 과거라고 하면 뭐 밭 몇 마지기를 주겠다, 뭐 쌀 몇 가마니를 주겠다가 아니고 내 재산의 반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건 어떻게 카운팅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절반을 딱 나누지? 그러니까. 동화라서 그럴 수 있는 것 같은 게, 아이들이 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 전 재산 걸게. 서로 싸우다가 내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내 전 재산 걸게. 애들이 특히 초등이라든지 어린애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수준에 맞춘 말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재산의 반을 줄게.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초등학생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전 재산이 얼마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저 반 걸 수 있습니다. 제 계좌에 있는 돈의 반을 걸겠습니다. 마이너스 통장도 받아주시나요? 그거 반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안타깝습니다. 이게 진짜 동화라서 그럴 수 있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이제 아이 같은 되게 순진한 말인 것 같아요. 전 재산의 반을 주겠다. 아무런 근거도 없고 뭐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주는 사람이 반이라고 했는데 아닐 수도 있고. 이게 그니까 내 재산이. 네. 근데 그간에 우리가 봤던 부자는 좀 탐욕스럽거나 이렇게 약속을 안 지켰는데, 이 부자는 되게 깔끔하게 뭐 좀 이 사람 때문에 잠시 피해를 입어서 이제 코가 길어져서 힘들었지만 정말 약속도 지키고, 또 어쨌든 절반의 재산이 있어도 잘 살 거고. 갑자기 또 생각이 드는데, 이 글을 쓴 사람이 그 부자인 건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반을 준 게 아니야. 근데 자기는 마치 반을 준 것처럼 자기를 묘사를 해놓은 건 거야. 아까 박정현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뭐였니 말씀하셨나? 반이 얼마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거야. 근데 그러니까. 돈을 어느 정도 주면서 내 재산의 반이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기를 그런 식으로 뒤에서 미화를 시키는 거지. 100억을 가진 자가 50억을 안 주고, 나 10억 있었어, 5억 줄게. 그쵸. 그리고 나머지 90억을 차명으로 돌려놓고 있었다. 그럴 수 있죠. 그랬군요. 맞아. 내 재산이라고 했잖아. 내 명의의 재산. 그렇죠. 뭐 부인 명의라든지 뭐 이렇게 돌려놓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우리 왜 굳이 이 부자를 이렇게까지 까야 되는 거죠? 부자는 나빠야만 해. 반드시. 아니, 그리고 아까 왜 그래님이, 그러니까 부자가 썼다는 얘기를 하니까. 왜 그래? 왜 그래 아니에요? 왜 저래. 왜 그래는 우리 정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불러야 될 것 같아, 왜 그래를. 아니, 그래서 아까 왜 저래님 얘기하신 그 부자가 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상상을 조금 더 이어가면, 부자가 진짜 뭔가 그 부자가
코가 아팠던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치료를 해줬어. 온갖 거를 다 했는데도 안 됐는데 누군가가 와서 치료를 해줘서 나았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없어져 버린 거지. 그래서 어떤 자기가 이렇게 상상을 해서 썼을 수도 있지 않을까. 우와. 그 자기의 경험에 살을 붙여가지고 이 사람이 뭔가 뭐 부채로 막 이렇게 사실은 그냥 치료를 받은 건데 이렇게 됐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럼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건데 이제 막 산에 갔는데 도깨비를 만난다거나 어떤 특정하게 이렇게 선택받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도대체 누가 그렇게 주머니를 놔뒀을까? 왜 이자에게? 이것도 그쵸. 도깨비의 소행인가?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 선택된 이유는 뭘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에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나쁘거나 되게 착하거나 뭐 뭔가 그런 이유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캐릭터는 별로 그런 게 생각났어. 이게 도깨비들 장난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좀 못된 사람과 굉장히 착한 사람과 그 다음에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을 또 실험해보고 싶었던 거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아주 평범한 사람에게도 갑자기 어떤 권한이 생기면 그 자는 악을 선택할까 선을 선택할까. 그럼 악을 선택했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그렇네요. 이 사람은 상황에서는? 맨 처음에 가난하지만 부지런한 나무꾼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부채가 생기면 이 사람은 가난하지 않은 부자가 되지만 부지런함을 버려요. 게으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도 심심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미 얻을 걸 다 얻었는데 내가 굳이 부지런해질 필요는 없잖아. 근데 이게 게을러졌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은 아닌 건 거지. 아니죠. 그러니까 악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악하다는 거는 그러니까 악하다고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쁘다는 거는 아까도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 부채를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이냐를 보고 싶은 건데 이 사람은 누군가를 공경에 빠뜨린 다음에 그걸 치료해주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어요. 사실은 사기를 친 거죠, 그게. 그 요술 부채를 가지고 근데 사기를 친 거죠. 여러 사람을 만나보니까 이렇게 사람을 상대로 그렇게 장난을 치는 거는 아니지라고 생각하는데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나는 원래대로 돌려줄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나쁘다고 생각을 못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웃음을 얻는 게 아니라 깜짝 놀랐지 그렇죠. 하고 재미있게 하는 게 아니라 재산의 절반 정도를 이제 바란 것이니까 아마 좀 그런 검은 마음이 있었다. 그 정도의 돈은 원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는 건 거지. 근데 애초에 그걸 시도했던 목적이 그냥 재미를 위해서였으면 뭐 자기 옆집에 사는 사람이라던가 뭐 이렇게 하고 놀리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고 이렇게 했을 건데 굳이 가장 부자를 찾아가서 했다는 거는 그게 얼마가 됐건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겠다는 마음으로 간 거니까 그거는 맞지. 돈을 노린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거는 확실한데 그러니까 만약에 도깨비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였다면 그 뒤에서 웃고 있지 않을까요? 저거 보라고 인간은 평범한 사람에게 해도 결국엔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느냐라고 뒤에서 웃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배트맨 같은 걸 보면은 왜 다크나이트라는 작품이었나? 거기 조커가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두 개의 배를 출발시키면서 막 죄수의 딜레마. 그러니까 두 배에다가 이렇게 리모컨을 놔둬요. 근데 그 리모컨에는 상대방 배가 폭발할 수 있는 리모컨을 놔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빨리 눌러야 내 배가 안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심지어 저쪽 배는 죄수들이 잔뜩 타고 있어요. 그 교도소에서 막 탈출을 해서. 그리고 이쪽 배에는 그냥 일반 시민들이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쟤네들은 어차피 죄수고 어차피 감옥에서 썩을 인간들이었는데 우리가 누르자. 우리는 살아야지. 우리는 선량하잖아라고 하고 죄수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아니면 우리가 언제 다시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겠느냐. 빨리 누르자라고 이제 서로 하니까 이 조커는 너무 즐거운 거죠. 인간들은 저 봐라 빨리 저렇게 악을 저지르려고 한다.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가능한 일이다. 근데 너무 깜짝 놀랄 만한 그 다음 선택은 그러니까 두 배 중에 한쪽에서 그 리모컨을 상대방의 보는 앞에서 강에 던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너희를 해하지 않겠다. 그걸 보는 순간 저쪽에서도 누르지 않는 거죠.
쟤네가 우리를 죽일 리 없으니까 우리도 죽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선택은 의외로 양쪽 다 선한 쪽을 선택한 거죠. 상대방을 해치지 않는. 그러니까 조커가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저럴 리 없어 하면서 나만 악한 게 아니라 인간이면 다 악할 수 있는 존재인데 이럴 리 없어 하면서 너무 외로워지는 거죠. 왜 나만 악한 거지 하고. 그러니까 만약 이 도깨비가 진짜 지켜보고 있다면은 인간은 과연 선한 존재일까 악한 존재일까가 이렇게 그 평범한 자에게 되게 궁금할 것 같긴 해요. 다크나이트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비슷한 류의 일본 드라마 중에 라이엇 게임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약간 오징어 게임이랑 비슷한 건데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기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최종 우승자한테 이제 상금을 주는 건데 근데 그래서 게임을 매 스테이지마다 게임을 주고 탈락하면 이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죽이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게임은 모두가 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협력해서 하면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그 주인공이랑 그 두 명이 그 방법을 찾아내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 주인공은 계속 우리 서로 도우면 다 나갈 수 있어. 다 여기서 얼마간의 돈을 받아서 나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설득을 하는데 번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들 처음에 동의를 하지만 그 중에서 나는 여기서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난 더 큰 돈을 갖고 나갈 수 있으니까 하면서 그 유혹 때문에 계속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근데 오징어 게임도 그렇지 않았어? 마지막에 몇 명 이상 포기를 하면은 그쵸. 네, 그쵸. 그때 이제 다 같이 포기했으면 끝나는 거긴 했죠. 이 라이엇 게임은 그 게임 자체에서 전부 다가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았던 거예요. 이 주인공이. 우리 이렇게 하면 다 아무도 탈락하지 않고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걸 계속 찾았는데 그거를 그 중에 항상 그 속에서도 욕심을 부리는. 네. 왜냐면 그 방법에서 자기가 조금만 다르게 하면 자기 혼자 이길 수 있으니까 계속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왔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참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그 다크나이트처럼 리모컨을 바다에 던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터뜨릴 것이냐 아니면 나 혼자 다른 행동을 해서 내가 승리자가 될 것이냐 모두가 잘 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거는 참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도 도덕성이지만 타인에 대한 신뢰도 있어야 되는 거라서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 선하게 하면 내만 바보가 되는 삶을 살까봐. 나는 믿었는데 상대방이 딴 행동을 하면 내가 정말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니까.